팔만대장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애착 집착을 버려라 라고 할 만큼 수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애착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또 나름대로 실행에 옮긴다고 노력을 하지만 특히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 아들의 목표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였다. 나는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주변의 열성 엄마들과 친분을 쌓아서 상위권 아이들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했다. 그러고는 유명하고 실력 있는 과외 선생님 밑에서 중요 과목들의 과외를 받게 했다. 과외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지만 우리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으로 나의 기대에 부응해 주었다. 시험 성적을 받아오면 더 잘하는 아이들과 얼마나 점수 차이가 나는지 비교 분석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하고 당부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아이는 공부에 지치는 것 같았고 나의 기대와 관심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과 TV 게임 프로그램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엄마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공부하라는 말에는 필요 이상으로 신경질을 부렸다. 간섭을 하면 할수록 더 반발하였으며 관심을 감시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엄마 속을 태우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점점 더 게임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밤늦도록 게임을 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학교 가기도 싫어했다. 아침마다 아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점점 힘들고 짜증스러워졌다. 그러는 사이에 아들과 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나의 관심이나 간섭에 화를 냈으며 나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아줄 수 있을까 고심했다. 어떤 때는 억지로 참아주고 또 어떤 때는 학생으로서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열심히 설명해주면서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엄마로서 교육적으로 잘못된 생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지 나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더 어긋나는 것 같았다. 공부하라는 말에 더욱 반발을 했다. 어른들은 항상 공부만 강요한다고 또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을 강요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집에서는 게임에 빠져 있거나 몸이 아프다며 침대에 드러눕기가 일쑤였다.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라면 등으로 야식을 먹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배탈이 나는 바람에 아침부터 학교보다는 병원을 먼저 들러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밤중이나 새벽에도 배가 아파 병원에 가는 일이 빈번했다. 응급실로 달려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기도 하고 맹장염이 의심된다고 해서 검사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자주 아파서 학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되자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다. 내가 아들에게 아픈 것도 마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으며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이 강하면 실제로 배가 아파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더니 아이는 자기를 꾀병으로 의심한다면서 종합검진에서 중병 진단을 받아서 자신의 혈백을 증명하겠다고 맞섰다. 나는 나대로 이상 없음이 밝혀지면 아프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생각했다.
종합검진 결과 심각하지는 않지만 신경성 위염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한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삼가라는 충고를 했다. 그 충고를 듣고는 아이가 자주 아픈 것이 나의 지나친 관심과 기대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때문인 것 같아 괴로웠고 그동안의 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였다. 이후로는 가급적 간섭을 하지 않고 아이를 자유롭고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다. 마음으로는 아이에 대한 욕심과 기대를 버리지 않은 채 겉으로만 이해하는 척하고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참았다. 아이는 엄마의 간섭이 적어지자 더욱더 게임에 열중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낮에는 틈만 나면 자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과외 갈 시간에 잠들어 버려서 수업에 빠지는 일이 잦았고 성적도 계속 떨어졌다. 또한 수시로 아프다고 학교로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아들은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더욱더 게임에 열중하고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조퇴를 하려고 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아이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시고 나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왔다. 어떻게든 아이의 태도를 고쳐주려고 기회만 있으면 학생으로서의 도리와 정신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려고 들었다. 학생은 지각이나 조퇴를 해서는 안 되며 몸이 아무리 아파도 반드시 학교에는 가야 하고 아파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학교에 가서 죽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훈계했다. 아이가 결석이나 조퇴에 대한 허락을 구할 때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조건으로 부득이 허락을 하면서도 학생으로서의 정신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자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되었다. 아이가 아무 탈 없이 학교에 잘 다니고 성적이 잘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밝아졌으며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도 우울해지고 괴로웠다. 그러던 중 자식과의 인연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당 기도를 시작했다. 왜 내 마음이 아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나의 마음과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들의 마음이 가슴 깊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났다. 아들을 명문대학에 진학시킴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지키고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들까지도 숨막히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어떻게든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냈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엄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여 괴로워하는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동안 짜증을 부리고 게임에 심취하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에 대한 표현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이의 아픔이 절절하게 전해져 오는 듯했고 견딜 수 없이 가슴이 아팠다. 지금까지 아들에 대한 나의 잘못된 집착의 마음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가 되면서 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사죄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뒤로는 아들의 마음이 되어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느끼려 노력하였다. 그러자 많은 것들이 달리 보였다.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의 아들의 모습이 더 이상 밉지 않고 사랑스럽고 고마웠다. 아프다고 하면 진심으로 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게임을 하거나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함께 즐겼다. 그전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만 생각을 돌리고 나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면 하루쯤은 편히 쉬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에 대해서 가졌던 애착, 집착과 욕심들이 나와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 알게 되었다. 왜 이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나 자신이 참 한심스러웠다.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여러 가지에 애착 집착하고 있는 내 마음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하였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운가를 체험하게 되면서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알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더없이 감사했다.